셈이라는 문제집도 참 처음 나왔을 때하고 지금 많이 변화가 있는 게 지금 무리함수면요 옛날에 뭐 선생님이 오래 수업을 했으니까 언제까지 옛날이어야 될까 몰라. 그거 나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최소한 한 10년 안짝부터 무리함수는 이렇게 자꾸 유리함수하고 같이 나와요. 내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유리함수 배웠지? 그럼 이제 직선하고 관계 따져볼까? 이차함수 배웠지? 직선하고 따져볼까? 이렇게 다른 거하고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제 조금 있으면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올 건데 이미 벌써 두 문제인지 세 문제가 무리함수하고 유리함수로 같이 걸리는 문제가 이미 나오고 있다. 그럼 이게 지금 출제 이 문제집을 만든 선생님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무리함수는 단독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도 그렇게 무리함수는 모양이 쉽게 생겼거든. 그래서 무리함수만밖에 볼 수 없어요. 자, 유형 공구는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성실하게 잘 그려서 해주시면 문제될 거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요거는 선생님이 더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40분. 여러분들 증가함수의 정확한 뜻 모르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치? 근데 오른쪽 끝이 이렇게 올라가게 생긴 거를 다 증가함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증가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x 값이 커지면 y 값이 같이 커져요. 좌표가. x좌표 1, x좌표 2, x좌표 3, x좌표 4 할 때 y좌표 같이 올라가요. 같이. 근데 이제 감소함수의 경우는 오른쪽 끝이 내려가기 때문에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반대로 작아지는 현상이 나오지.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메모 꼭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안다면 우리는 무리함수를 갖다가 그래프를 조금 더 생략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40번을 예를 들어보면 y는 루트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고 이 앞에는 플러스예요. 당연히.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세로선, 가로선이 얼마인지는 따지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마뿌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날아가고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다고 해가지고 이거 올라가래요? 그러면 안 돼요. 오른쪽 끝을 봐야 돼요. 어느 쪽에 해당돼요? 감소함수에 해당이 돼요. 감소함수라는 거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죠. 최대값 b다. 즉 y값이 최대를 가지려면 x는 가장 작은 애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6까지니까 y값 최대 구하고 싶으면 x 마이너스 6을 대입한 게 y값 최대 b하고 매치가 되니까 마이너스 6, b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x에서 최대가 a니까 y의 최소 5하고 매치돼서 a, 5를 지났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그럼 뭐 굳이 뭐 이렇게 선 그려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요 선생님이 하는 지금 얘기를 알아듣는다면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가 통상 분자가 0일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두 그래프가 끊어져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 둘 다 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감소함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분자가 양수면 감소함수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이런 것까지 외우고 있으면 그럼 이렇게 분자는 양수 감소하게 되겠구나. 작은 거,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매치가 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꼭 요것만 딱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 이것만 알아가지고 문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수학은 중학교 때 수학하고 고1 수학이 니네가 고1 수학이 왜 어렵냐면 중학교 때 수학은 대부분 다 하나 배우면 뭐 하나를 내잖아. 하나 배우면 하나를 내잖아. 물론 고1 때 인수분해 곱셈 공식들도 하나 하면 하나 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정도면. 근데 그래프 이상 되면서
하나의 문제를 풀려고 해도 학교적 문제 풀려면 이론 3개는 보통 섞여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른 좀 엉뚱한 문제에서 니네가 녹여낼 수 있어야 돼. 어쨌든 저렇게 생긴 게 증가함수, 감소함수야.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럼 증가함수도 그림 요 3개밖에 없고 감소함수도 요 3개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그림도 있겠죠. 계속 증가하겠죠? 여기 잠깐 내려갔다. 뭐 이러면 안 되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근데 잘 보면 여기까지는 이 그림이고 여기서부터는 이 그림이니까 얘네들 붙여놓은 그림이에요. 상관없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도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있잖아. 아니죠. 여기서 잠깐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그림인데 여기에서는 이 그림이고 여기서 이렇게 된 거. 이런 거는 증가함수가 감소함수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니네가 이런 그래프를 배울 일은 없겠지만 문제에서 왜 함수식 안 주고 fx는 이겁니다. 뭐 그림을 그냥 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뭘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예요. 요 사이는 무슨 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여기서부터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예요. 증가, 감소, 증가가 섞여 있다. 그래서 부분으로 증감을 물어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프를 배우면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거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표준형이다 보다 그거는 기본 축에 못 들어가고요. 어떤 그래프든 배우면은 가장 기본이 증가 감소예요. 잘 안 물어보고 있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내년 되보세요. 수원 수투 되면 약속이나 한 거 그냥 갑자기 쏟아져요. 그러면 고2 때 증가 감소의 개념이 나오냐? 아니, 증가 감소를 따로 가르치는 데는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고2부터 쏟아져 나와요. 그럼 다른 단원도 없는데 고2부터 쏟아진다? 그럼 고2도 충분히 개념상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관계를. 자, 여기는요 또 필기 하나 할 수 있어요. 무리함수와 직선의 관계. 필기를 할 내용은 굉장히 짧은데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 유리함수와 직선에서도 직선이 중요하다 그랬죠. 직선은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무리함수도 역시 마찬가지거든. 근데 그때 유리함수에서는 야야 무리함수 딱 그렇고 직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접할 때도 중요하지만 접하지 않아도 범위 제한되면 뭐 한 끝점에서 만날 수 있고 뭐 이딴 얘기 내가 했거든. 기억 안 나는 사람은 동영상 참고해보세요.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얘기 뭐야? 말이 길어서 그렇지 잘 생각해보면 상황에 맞춰서 잘 해야 된다 이거야. 덧줄여서 얘기하면 어떻게 풀어야 돼? 잘해. 이거는 똑같아. 애매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무리함수는 되게 명확해요. 지금부터 쓸 거 요거 한 줄이면 끝나요. 뭐냐면 접할 때의 뭐 기울기나 y절편 그거 하나 건데요. 두 번째 꼭지점 지날 때 선생님이 그냥 꼭지점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원래 이렇게 그려야지 2차 함수의 역함수인데 이렇게 빼면 이거 선생님이 그냥 꼭지점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용어가 있어야 돼. 꼭지점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요거 두 개만 그냥 무조건 구해놓고 보세요. 다 풀려요. 그러면 다 풀려요. 무리함수 상당히 나이스해요. 유리함수보다 상당히 나이스해요. 내가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이과가 되면 이제 이과 수학할 때 애들이 고생해서 그렇지 예전에 한 지금 기준으로 한 13년 전? 더 옛날부터 그 전까지 문과 애들이라서 너무 수학을 못해서 난 문과 애들 알수학 때려쳤어 이런 애들만 아니면은 이과가 아니면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학교 내신 문제 이런 거 되게 잘 나오죠. 100%죠. 요즘 또 잘 안 돼요. 그때는 잘 안 돼. 너무 뻔하다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안 한다는 거야.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림이나 하나 그려봅시다. y는 루트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몇십자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x는 3, y는 0. 맞불이네, 또 맞불이네. 이렇게는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무관함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기울기가 고정돼 있으니까 평행 상태 유지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죠?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접할 때 얘 k값, 그리고 꼭지점 지날 때 얘 k값, 이거 두 개로 비교하는 거예요. 꼭지점 지날 때 k값이 우리가 원점 집어넣는데 접할 때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접할 때는 일단 접할 때 하면 고등학교 1학년한테는 무조건 뭐예요? 판별식은 0이라 그랬죠. 세상에 이거 두 쪽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이다. 그럼 판별식을 쓰려면 몇 차 방정식이 나와야 돼?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양, 영, 제곱 들어가면 돼요. 루트는 박사가 할 거고요. 이쪽은 2차식 때는 넘겨가지고 잘해서 판별식 쓰면 돼요.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는 뭐 선생님이 시간관계상이라 그러는데 이제 설명을 했던 게 중복이 되는 거니까 그냥 안 풀고 마는 건데, 그래서 저는 풀이 좀 보여주세요. 영어 선생님이 보여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얘기하세요. 만약 필요하면요. 그래서 여기 지날 때는 0, 여기 지금 3,0이고 3,0 되겠다면 K값 이거 금방 얼마지 나오고요. 접할 때는 뭐 접점을 구하려고 그런 생각 자체 하지 말고 접하는 상황일 때 K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다는 거나 양변 제곱은 2차 방정식 만들면 돼요. 유리함수의 경우는 양변 제곱하면 안 되죠. 루트도 없는데, 그죠? 근데 유리함수도 적당히 넘기면 숙제들 해봤겠지만 2차 방정식 알아서 나와요. 한 명씩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하고 이때 K가 딱 됐을 때 만약에 K1 기준으로 K가 뭐 예를 들어서 K1이 뭐 2분의 1이다. 근데 2분의 1일 때 접한데 1일 때 2일 때 3일 때면 그래 위로 올라가 버리겠죠. 그럼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의 상황을 풀면 돼요. 그죠? 지금 현재 K2면 여기 교점 두 개죠. 그렇죠? 근데 K2보다 더 내려가 봅시다. 그래도 저쪽에서 영원히 교점이 계속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쭉 뻗어나가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 교점 두 개지만 내려가면 영원히 교점이 계속 간다. 아무리 내려가도 교점이 하나. 근데 이렇게 돼도 교점이 하나지만 이것도 교점이 하나죠. 상황은 다르지만 교점은 똑같단 말이죠. 그죠? 상황은 다르죠. 접할 때의 교점은 하고 쭉 내려도 저기서 교점 상황은 다르지만 문제상 그걸 자세하게 구분하지 않아요. 교점이 한 개일 때 그러면 요것만 대답하면 되고 요것도 알아야 되고 또 요것만 대답하면 되고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교점이 두 개일 때는 요때도 교점이 두 개죠. 당연히. 그죠? 근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교점이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바로 밑에까지 교점이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분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팁을 좀 주자면은 지금 요 공간이 그래도 나름 좀 적당하죠? 너무 안 좁고요. 그죠? 근데 이거를 너무 날씬하게 그리잖아요. 통통하게 안 그리고 그러면 요 접할 때하고 요 원점 지날 때하고 만약에 꼭점 지날 때하고 폭이 되게 좁아요. 그럼 니들이 보기가 불편해. 예전에 얘기했잖아.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이렇게 그린다고 여기다 숫자 못 써서 바보놀이 한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선하고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요거를 조금 다이어트 하지 말고 통통하게 살찌는 데서 조금 이렇게 통통하게 그려주세요. 그래야지 이 격차가 좀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만 될 때는 사실 이걸로 설명 끝이에요. 이걸로. 네, 접할 때는 판별식 제곱해서 써야 되고 꼭지점은 당연히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냥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림을 그려놓고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데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42번) 하나 더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이 42번을 하나 더 설명을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지금 난이도가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선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직선은 안 했죠, 그죠? 직선은 안 했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시험범위 직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렇죠? 안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기 잘 보세요. 이거 색깔로 적어야 돼. 지금 미정계수가 몇 종류예요? M 한 종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 읽지도 마시고요. 바로 M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빨리 하세요. 즉 다시 말해가지고 뭘로 푼다? M의 항등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100%예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운 직선이라는 게 거기서 배운 게 물론 다 쓰입니다. 다 쓰이는데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M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x-1m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y는 0 돼서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여기 0이고 여기 0 나오면은 바로 몇 컴마 몇이 발생을 해요? 1,0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항등식의 의미에 의해서 m과 관계없이 이 직선은 1,0을 항상 hun진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우리는 이 점을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 점을 점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상위권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바라보기에는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잘하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못하는 거는 이게 체계가 안 갖춰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여기에요. 어떤 때에 정점을 구하려고 해야 된다? 미정계수 종류가 몇 개? 한 개일 때. 그 두 개일 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일단은 뭐 여기가 K든 M이든 A든 이렇게 한 종류일 때 빨리 그거에 대해서 X, Y를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M을 기준으로 보고 빨리 해서 이거 빼먹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직선이 1,0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푸는 건 훨씬 중요해요. 훨씬. 그래서 그러면 같은 지금 유형식일 카테고리 아닌데 풀이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다행히도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직선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또 가볼게요. 거기 한번 씩 보세요. 2로 묶어내면은 뭐가 되겠어요? 2로 묶어내면 x-4의 플러스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를 x는 4라고 하고요. 여기는 y는 8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서 2로 묶어내게 되면 부호가 맞불이 아니라 뿔마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뿔마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 열십자 기준으로 뿔마는 4사분면이니까 이걸 여기다 쓰자. 무리함수 F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선생님 일부러 많이 그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회회 하는데 다행히도 선생님이 얘기 계속 하죠. 다행히도 무리함수는 기준이 요 꼭지점을 지날 때와 어떻게 될 때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접할 때를 기준으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눈이 있으면 보면 알겠지만 그림이 저기 앞에 그려놓은 41번하고 지금 이 41번하고 그림이 어때요? 스케일이 좀 다르죠.
이게 얘의 의력이에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와 이거를 난이도의 차이를 주지 않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문제집을 갖다 여러분들 유형 11 숙제하면서 뒤져보세요. 그러면 이런 걸 많이 줘야지 학생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문제집에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보통 많아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여기 좀 통통하게 그려서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기울긴 이게 당연히 크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아직은 양수야. 그러면서 0이 되는 순간 이후에도 기울기는 작아져서 음수가 되는 순간에 딱 접하는 거리 끝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오히려 분석은 전부 다 많지가 않아요. 교점 한 개죠? 교점 없겠죠, 그죠? 교점 한 개죠? 교점 없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면 교점 몇 개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 개 이렇게 되겠죠. 이것처럼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거야. 아, 그럼 선생님 이런 경우는 뭐 맨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정점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점이 여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정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교점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프 함수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 지금 다 보세요. 나하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울 때가 그래프가 지금 니들이 나하고 처음 하는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그지? 선생님 끊임없이 계속 뭘 그리고 있어요. 가로선, 세로선을 많이 그리고 있다고. 니들도 이렇게 해야 돼. 자, 문제를 더 많이 못 풀어드리는 게 아쉽지만 학교에서 못하는 걸 학원에서 하고 학원 본소에서 못하는 게 특강인데 특강이라는 것이 문제집 한 권을 끝내줘야 된다고 뭐 어느 학원이든 마찬가지. 그게 참 불편한 상황이야. 다른 건 좀 이렇게 본 수업 때나 시험 때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좀 애들이 그래프 약하면 좀 그래프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고 그런 특강이 되면 좀 좋을 텐데 나도 그렇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고요.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 무리함수의 역함수는요 역시 뭐 역함수 문제라서 식을 따로 구하지는 않는데 선생님이 이거 하나는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기면 요거 기준 좌우로 그래프가 갈라지듯이 여기에 만약에 y는 x라는 게 있으면 이게 옆으로 자빠진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응? 그래서 이쪽 부분의 역함수가 이게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의 역함수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무리함수의 역함수니까 이거든 둘 중에 하나만 주겠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 그려지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게 그럼 좌우에 어떤 건데 그걸 디테일하게 따지는 문제는 좀 치사한 문제거나 조금은 고난이도 문제. 그거 따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따져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럼 여기는 뭐 어떤 게 나온다는 얘기냐? 그냥 봐보세요. 45번 가볼게요. 45번 거기 F 있죠? 그죠? F가 무리수일 뿐이에요. 근데 뭐래요? F와 F 역함수의 교점이라고 떠들고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빨리 난데없는 누가 난입을 해야 돼요? y는 x가 난입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는 교점을 공유하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교점 웃기지만 넌 꺼져. 얘네들이 교점 구웠는데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실제로 무리함수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습니다. 안 구했어요. 46번도 빨리 설명해 볼게요. 잘 따라가 보세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함수 gx의 그래프를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이동했더니 일부분이 거기는 2차 함수하고 겹쳐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일부분이 겹쳐져? 글쎄 보시다. 일부가 겹쳐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중요한 건 맨 끝에 2차 함수가 겹친다 그랬죠, 선생님이? 아니 여기 문제에서 그죠? 내가 본 게 아니라. 근데 아까 전에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2차 함수의 일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 네? 자, 일단 하나 보여줘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y는 루트 잘 보고 폰으로 찍어 놓거나 아니면 그냥 필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예? 마이너스 x 더하기 5 요거 뭐 마이너스로 묶어? 그럼 이제 요렇게 가야 되겠지, 그치? 자, 바로 역함수로 갈게요. 바로 역함수로 갈게요. 그러면 x는 루트 마이너스 해버리고 x 마이너스 1 더하기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거의 역함수가 이게 되는 거라 그랬죠, 내가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모양이 꼴보기 싫으니까 좀 정리를 하겠다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할 건데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하면 이 5 다음에 찌그레기가 남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그죠? 5를 넘겨서 양변 제곱을 해요. 5를 넘겨서 양변 제곱을 해요. 그럼 이쪽이 x 마이너스 5제곱이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y가 되고 자리 바꾸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버리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좀 볼게요. 자, 오늘 이게 이상한 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설명을 하는데 아무리 진도라도 설명할 거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아보세요. 우리가 맨날 하는데 사실은 방정식이든 함수든 이런 모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죠? 근데 이거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니들이 양변 제곱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무슨 모양이 나와? 이런 모양이 나오고 요거는 뭐 당연히 중학교 한 3학년 이상만 되더라도 이 안에는 무슨 뜻이 있다? A와 B가 같다도 있지만 A가 마이너스 B와 같다도 있다고. 그럼 무슨 뜻일까? 우리가 원래 애시당초에 원하는 건 뭐만 원하는 거였는데 A와 B가 같다만 원하는 거였어 원래는. 잘 들어도 근데 원하지 않는 뭐까지 들어간다? A는 마이너스 B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원하지 않는 다른 뭔가가 추가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해서 나온 이 상황이 원래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 말고 다른 상황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하긴 그럴 수밖에. 이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 나오지만 이건 위나 아래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이해가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되죠? 그죠? 그럼 지금부터 구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쪽 이거라 그랬죠, 선생님이? 그죠? 이쪽은 이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거 이후부터 x하고 y가 서로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x의 범위를 알고 싶으면 오히려 여기에서 뭐의 범위를 알아내는데 y의 범위를 알아내면 되는 거지, 그치? 여기에서 y의 범위가 여기서 x의 범위가 되는 거야. 역함수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리는데요. 그것도 그래프라 하면 됩니까? 그래프가 얼마나 무적의 툴인지 니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알아야 돼. 맞불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는 y가 얼마? 5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디 존재해? y가 5보다 크다에 존재하겠지? y가 5보다 크다가 역함수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x가 5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만 되는 거야. 이거 말고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 식으로 보는 방법인데 식으로 보는 게 더 어려운 거야. 다시
역함수는요 단순히 x, y 문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역할 부등법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x 기준이잖아요. 최소한 그죠? 그럼 여기서 무슨 기준이 필요해? y 기준이 필요한 거야. y가 5보다 크다 했잖아. x가 5보다 크다 그랬는데 이거죠. 선생님 지금 y는 x라는 직선을 내리고 그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보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거를 gx라고 하겠다는 거야. 이거 gx야? 이건 아니야. 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 gx를 평행 이동을 이제 거기에 남은 걸로 착착착착착착 이제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그랬더니만 뭐가 겹쳐진대? y는 ax 제곱의 그래프와 일부가 겹쳐진대. 야 얘들아, 어떤 그래프가 이거 요렇게 그래프가 되면 이게 겹쳐진다는 표현을 쓰니? 요즘 문제가 좀 치사해. 이게 겹쳐지는 거니? 이건 교점을 가진다는 거죠. 그죠? 겹쳐진다는 건 최소한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부가 겹쳐진다는 말은 이차 함수는 양옆이 다 있는 거고 여기는 한쪽만 있으니까 이거 이동하면 겹쳐져도 여기만 겹쳐지겠지. 그치? 이걸 일부만 겹쳐진다라고 떠든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이차 함수 배웠을 때 그때부터도 알잖아. 폭이 다른 그래프는 평행 이동에도 겹쳐질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안 겹쳐져요. 절대 안 겹쳐요. 교점 하나밖에 안 나와요. 둘 다 똑같은 폭을 썼는데요. 폭이 다르잖아요. 그럼 교점이 뭐 하나 내지 재수는 2개 나오지 일부분이 겹쳐지는 현상은 안 나와요. 겹쳐지려면 모양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거기 주어진 이차 함수는 이거 전체 다 하고 우리가 보는 함수는 절반만 되니까 절반만 겹쳐진다는 거야. 그럼 절반만 겹쳐진다고 하면 말이 얼마나 이쁘냐, 그지? 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말에 현혹당하지 말고 결국은 그냥 똑같은 그래프의 관계식을 가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a는 최고차항 계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최고차항 계수하고 같아야지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함수 설명하다 보면은 무리함수, 유리함수도 함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함수의 기본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선생님 지금 사이드로 설명하는 거 잘 들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맞는 거야. 원래는 돌아가야죠. 에이, 역함수를 구했네. 이런 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나올지 모르니까 알아두고. 실제로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는다. 4, 7번 보세요. 4, 7번. 거기 마이너스 6,5 지났는데 대입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3, 마이너스 2는 누가 지났는데? 역함수가 지난대죠? 그럼 원래 함수는 뭐를 지나겠어? 마이너스 2,3을 지나겠죠? FA가 B다, F 인버스 B는 A다. 그게 성립하니까, 그치? 역함수가 지나는 점은 좌표 바꾸면 본 함수에다 대입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무난히 풀고 싶으면 오히려 앞에 함수 파트가 얼마나 잘 되겠냐, 그게 관건이에요. 무리함수에 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죠. 유형 13. 자, 여기도 역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합성 함수인데 역함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별볼 아무것도 없어요. 50번 보세요, 50번. 50번 보면 자,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긴 거 나오면 뒤에 있는 상수 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죠? 이거부터 연산하라고. 그러면 요거 이렇게 가야죠. 내가 지금 합성함수 설명하는 거냐, 무리함수 설명하는 거냐. 그럼 요거 두 개는 i니까 i는 그냥 통째로 날려버리고 이거만 하면 돼요. 그럼 뭐 여기 예시당초 6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가 되는 거고, G6은 니네가 구하면 되지. G6과는 야구 계산하기도 쉽게 나와 있다. 루트 36 나오니까 G6은 6이네, 맞지? 그러면 F 인버스 6과에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지? 이거 무조건
뭐라 그랬죠? K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이래 얘들아. 우리가 여기는 x고 이건 y잖아, 그렇지? 함수는 x를 주고 y를 구해라. 지금은 아니지만 여기는 숫자를 주고 이걸 구해라 그러면 값이 하나만 나오잖아, 그렇지? 그런데 y를 주고 x를 구해라 그러면 값이 몇 개 나올 수 있어? 2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값들은 니네들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나오는 거하고는 결이 다른 거야. 이러면 알파는 무조건 몇 개야? 한 개야. 어떤 함수라도. 근데 이렇게 나오면 몇 개 이상이라고 각오를 해야 돼? 2개 이상이라고 각오를 해야 돼. 나중에 3차함수, 4차함수 나오니까. 그런데 무리함수 잘 생각해보면 주어진 범위 안에서 1대1이죠. 함수에서 배웠잖아요. 가로선, 세로선. 1대1이에요. 맞죠? 유리함수도 뭐예요? 정근선은 뭐 존재하지 않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뭐예요? 1대1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기억해야 돼요.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는 1대1이에요. 내가 뒤에 대응이라는 말, 함수라는 말 안 붙이죠. 그죠? 일부러만 신경 안 써도 돼요.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는 1대1이에요. 1대1.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적에도 이거 만족시키는 알파 값은 그냥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용감하게 덤벼들어도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2차 함수는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순위를 좀 들어가 볼게요. 필요한 일 있으면 정리해 보세요.